거의 뭐 세금 지킴이 같아.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아, 그걸 쓰시면 어떡합니까?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국세청에서 적발한 사례로는 일부러 계약서를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 세무사입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이사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부동산에서 혹은 뭐 다른 상대방 분께서 간혹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다운 계약서를 쓰자. 혹은 업 계약서를 썼으면 좋겠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가 어떤 걸 의미하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 그러한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부동산 거래를 하시게 되면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나 뭐 혹은 이러한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를 판매할 때 꼭 신고를 해야 되는 세금인데요.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계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결정을 하는 게 바로 계약서상에 적혀 있는 매입가격 매매대금입니다. 과연 이 매매대금을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지에 대한 계산을 통해서 업 계약서를 썼으면 좋겠다, 다운 계약서를 썼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부동산 매매를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관련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높게 신고하는 것을 저희가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실제로 저희가 조금만 이렇게 눈을 돌려서 찾아보면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운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매매대금을 낮춰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거예요. 그 이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면에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요?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업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내가 이 자산을, 이 부동산을, 이 집을 판매할 때 그때 내가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업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앞서 설명드린 다운 계약서와 반대 개념으로 내가 집을 사면서 업계약서를 쓴다라고 하면 취득세를 더 많이 내겠죠. 그 취득세를 더 많이 내매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야 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업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최근까지 주택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이러한 양도 차익이나 아니면 다주택자 중과하시는 이러한 분들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간혹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서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내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이 계약서가 과연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계약서인가? 라고 의문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대법원에서는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는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계약서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적발한 사례로는 일부러 계약서를 2장씩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다운 계약서를 쓰면서 정상 계약서도 쓰시고 정상 계약서를 쓰면서 업 계약서도 쓰시고 그래서 실제 세금 신고할 때는 이걸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편법들이 국세청에서 다 적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는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저한테 실제 전화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세무사님, 이거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써도 되나요? 그럼 저는 보통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걸 쓰시면 어떡합니까?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지금 당장 내가 돈을 좀 아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작성하셨을 때 걸리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과태료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5%면은. 중개사님 입장에서도 업무 정지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업 계약서나 다운 계약서를 쓰시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는 쓰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제재사항이 있기도 하고요. 세법에서도 실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사실과 다르게 서류를 작성해서 적게 내거나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포탈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되고 원래 내야 되는 세금과 잘못된 행위를 해서 거래한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규정이 훨씬 더 심하게 제재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운 계약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집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요. 뭐 실제 매매 거래되는 금액보다 조금만 더 낮게 써도 나는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신고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잘 넘어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나한테 집을 샀던 사람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도 이 꼬리표가 계속 붙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집을 판 사람이야. 근데 나는 뭐 20억에 팔아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뭐 15억으로 신고를 했어. 근데 반면에 그 다음 사람도 그 집을 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아니야 나 그때 이거 다운 계약서 작성한 거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가서 이걸 다시 30억에 팔려고 봤더니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 이걸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원래 주인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 지난번에 나랑 약속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문제들에 있어서 사실과 다름이 지금 당장은 저희가 눈속임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정말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밝혀진다라고 하면 가산세까지 다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밝혀지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들보다 밝혀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집을 파는 분 입장에서도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동산 중개 대리인 분까지도 불이익이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혹할 때가 있죠. 지금은 나한테 조금은 유리할 수 있지만 나중에 엄청난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꼭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